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 나한테, 너 오늘 머리 있니?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 적. 또는 친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1시간째 익십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나 싫어하나? 우리 사이 이제 멀어진 건가? 이렇게 혼자 시나리오 3편을 쓰고 계셨던 적 있으시죠? 저도 알아요. 사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나의 예민함이 아닐지도 몰라요. 자존감이 낮을 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심한 상담소 소장 최주연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낮을 때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먼저 자존감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자존감 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감과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달라요. 자신감은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존감은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자기 인식을 말해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로젠버그 박사님에 의하면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느냐,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 너무 별로야, 너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에 대해서는 어때요? 나 안 좋아해, 사람들은 나 다 싫어해, 이렇게 볼 거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니, 괜찮지 않은 내가 사는 미래인데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3가지 믿음이 인간관계 곳곳에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존감이 낮을 때 누군가한테 칭찬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불신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조금 괜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떨까요? 고마워. 그렇게 봐줘서 나 기분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절당할 땐 또 어때요? 역시 나는 안 돼. 자존감이 낮을 때 항상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우리 한번 해보자. 혹은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갈등이 생기면 어떨까요? 일단 내가 자존감이 낮아. 그럼 어때요? 다 내 탓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둘이 서로 관점이 달랐을 뿐이야. 분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낮은 자존감일 때 내가 혼자 있어. 그럼 나는 되게 외로운 사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나만의 시간은 아싸 충전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존감이 낮을 때 인간관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그 패턴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리모컨형이에요. 상대방이 내 자존감의 결정권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유형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막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오늘 나 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혹은 무표정으로 대하거나 무뚝뚝하면 어때요? 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자존감이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늘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 가치가 확인이 된다면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요. 그럼 늘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과하게 노력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유리심장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는 거예요. 야, 너 요새 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1시간 고민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좀 나를 이제 부담스러워하나?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나? 내 인상이 원래 이런가? 뭐 성형이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상대방은 그냥 오늘 그렇게 보여서 걱정돼서 한 말인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지레짐작하는 거죠. 보통은 어떤 방향으로요? 부정적으로.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자주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론은 항상
역시 나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뭔가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점점 나의 자존감에 에너지를 촥촥촥촥 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검열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나? 그냥 참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화내면 내가 이상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나 혹은 필요 혹은 원트를 두세 번 검열, 아니 10번도 넘게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대부분 묻어버리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브랜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주장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감정을 말해도 된다. 그리고 그럴 자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자존감의 출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시겠죠? 세 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 설마 많으신 건 아니죠? 해당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나의 자존감 상태를 간단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해보세요. 아무도 안 보니까. 첫 번째, 칭찬을 들으면 불편하거나 믿어지지 않는다. 체크하세요. 2. 누군가 나를 싫어하거나 실망할까봐 거절을 잘못한다. 3.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쁘면 일단 내 탓인지 생각한다. 4. 친밀한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거나 확인하고 싶어진다. 5. 나 자신을 칭찬하거나 좋아하는 게 어색하거나 뭔가 민망하다. 5개의 질문을 제가 지금 했죠. 자,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어쩌면 내가 조금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진단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이해를 위한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변화의 첫걸음. 자기 수용. 이게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그냥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그냥 이 문장 하나를 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시작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심리학자 네프의 자기자비 연구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내가 아주 친한 친구한테 하는 따뜻한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 있죠. 이게 자존감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입증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상담실 방문해 주시는 내담자분들에게 맨날 얘기합니다. 스스로한테 관대하게 대하라. 따뜻하게 대하라.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오늘도 나름 잘 버텼다. 수고했어. 이만하길 참 다행이다. 못해도 괜찮다. 라고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게 이제 너무 오글오글 거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찬찬히 나를 나비 자세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찬찬히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말로 안 되면 요거라도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자존감이 낮을 때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리모컨형, 유리심장형, 자기검열형 어떤 유형이 여러분들한테 제일 와닿으셨을까요? 기억하세요. 자존감이 낮은 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성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이 된 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심한 상담소는 그 변화의 첫 걸음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는 왜 거절을 못할까? 경계선이 없으면 생기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오늘도 나를 아껴주는 하루 여러분들 보내시길 바랄게요.